91세 내분비내과 의사 이정석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과일은 너무 달아서 당뇨에 안 좋죠? 또는 비타민은 젊은 사람들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당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맛이 난다고 다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잘 고른 과일 하나, 꾸준히 챙긴 비타민 하나가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이야기는 병원에서 잘 해드리지 않습니다. 약 처방하고 수치만 보느라 그 중요한 생활 속 실천법은 놓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아주 실용적인 건강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은 무엇인지, 혈관을 지키는 비타민 C는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매일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복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당뇨가 있어도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엔 하루 5분만 투자해서 실천할 수 있는 루틴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포도는 너무 달아서 먹으면 안 되죠? 바나나는 아예 손도 안 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일이라고 해서 모두 혈당을 확 올리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을 고르는 습관입니다. 단맛이 난다고 무조건 혈당이 확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과일 속 당에는 종류가 있는데 포도당이 많은 과일은 먹자마자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과당이 많은 과일은 천천히 부드럽게 혈당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 수박은 대부분이 포도당이라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반면 포도는 어때 보이세요? 아주 달지요. 그런데 이 포도는 대부분이 과당이라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실제로 당화지수라는 걸 보면 수박은 거의 90 이상이고 포도는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수박보다는 포도가 훨씬 안전한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76세 김옥분 어르신은 과일을 아주 좋아하셨는데 당뇨 진단받은 이후로 아무것도 못 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설명을 드리고 나서 포도 한 송이를 천천히 나눠 드시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다시 뵈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단맛을 다시 느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혈당도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맞습니다. 단맛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단맛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습관은 과일 중에서도 과당이 많은 것, 예를 들어 포도, 단감, 딸기, 바나나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을 적당히 즐기는 겁니다. 이건 피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골라서 드시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C를 꾸준히 챙기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는 감기에 좋다고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비타민C는 당뇨 환자에게 더더욱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혈당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 높은 혈당이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높은 혈당은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라는 공격적인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상하게 하고 결국은 막히게 만듭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혈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C가 부족하면 혈관 손상이 더 빨리, 더 심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진료했던 78세 이정자 어르신은 당뇨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도 특별한 합병증 없이 지내셨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으셨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어르신 혹시 비타민C 챙겨 드세요? 그랬더니 그럼요 선생님, 하루에 2번 꼭 먹어요. 이게 내 혈관 약이에요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어르신의 혈액 검사 결과는 늘 안정적이었고
손발 저림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약보다 더 잘 지키신 게 바로 이 비타민C였습니다. 비타민C는 하루 3번, 식사하실 때마다 한 알씩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밥 먹고 약 먹듯이 습관처럼 드시면 됩니다. 당이 높아지면 활성산소도 많아지고 그만큼 비타민C의 소모도 많아지기 때문에 더 자주, 더 꾸준히 챙겨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신 분들은 꿀 한 숟가락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꿀은 빠르게 에너지를 주면서도 당을 서서히 올려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도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기력이 떨어지신 어르신들께는 꿀 한 숟가락과 비타민 C 조합이 아주 좋은 에너지 공급원이 됩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바로 비타민 C를 하루 3번 밥과 함께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겁니다. 작지만 아주 확실한 혈관 지킴이입니다. 세 번째는 먹은 에너지를 잘 써주는 생활 습관입니다. 당뇨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먹고도 그 에너지를 쓰지 않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에 당이 쌓여서 혈관 속에 오래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혈관이 상하고 온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중엔 나 운동 많이 해요. 아침에 1시간이나 걸어요 하시지만 그 뒤엔 종일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저녁입니다. 저녁을 드시고 나면 대부분 앉거나 누워서 쉬시는데 바로 그때 당이 몸에 그대로 쌓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아침에 많이 걸으셨어도 저녁 드신 후에 10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그게 진짜 당뇨 예방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74세 김분옥 어르신은 낮엔 활동량이 많았지만 저녁만 되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약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어르신, 저녁 드시고 나서 집 안이라도 천천히 10분만 걸어보세요. 거실에서 방까지 왔다 갔다만 해도 좋아요. 어르신은 그날부터 습관을 바꾸셨고 한 달 뒤 혈당 수치는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선생님, 딱 그것만 했는데도 달라졌어요. 몸도 덜 붓고 밤에 덜 더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뇨는 에너지가 흘러야 조절됩니다. 먹은 에너지를 몸에 가만히 두면 문제를 만들지만 움직이기만 하면 당은 쓰이고 혈당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저녁 식사 후 꼭 10분 이상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걷기, 팔 흔들기, 간단한 정리만으로도 당은 충분히 소비됩니다. 중요한 건 앉지 않고 흘려보내는 그 습관입니다. 네 번째는 하루의 패턴에 맞춰 당을 나눠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한 번에 많이 하시고 간식은 거의 안 드시거나 반대로 간식만 자주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 관리에 있어서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당은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당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혈당이 확 올라가고 다시 확 떨어지기 때문에 몸이 금방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반면 조금씩 나누어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몸이 훨씬 편안하고 안정됩니다. 80세 박화자 어르신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한꺼번에 드셨는데 매번 식사 후 피곤하고 졸려서 아무 일도 못 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습니다. 어르신, 아침에 바나나 반 개라도 드시고 점심은 조금만 줄여보세요. 오후엔 포도 몇 알 정도 드셔보시고요. 처음엔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렵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셨어요. 배가 빵빵하지 않으니까 덜 졸려요. 머리도 맑고요. 이렇게 달라지셨습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하루에 먹는 당을 나누어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바나나나 포도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은 간식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바나나 반 개, 오후에 포도 몇 알, 저녁엔 조금만 드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당뇨는 단식을 해서 없애는 병이 아니라 당을 똑똑하게 쓰는 습관으로 다스리는 병입니다.
다섯 번째는 음식을 고를 때 당화 지수와 당부화 지수를 함께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은 피해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오랫동안 높게 유지시키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당화 지수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를 말하고, 당부화 지수는 그 음식을 실제로 얼마나 먹었을 때 혈당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따지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와 고구마를 비교해 보면 감자가 당화 지수는 더 높지만 칼로리는 낮고, 고구마는 당화 지수는 낮지만 칼로리는 높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먹자마자 혈당이 확 오르지만 오래가지는 않고, 고구마는 천천히 오르면서 오래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드셔야 할까요? 정답은 양을 조절하면서 고구마를 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이 훨씬 몸에 부담이 적고 배도 오래 부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72세 정분남 어르신은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감자만 드셨는데 식후에 혈당이 너무 올라서 늘 피곤하고 졸립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구마로 바꿔보시라고 했죠. 처음엔 고구마가 더 달잖아요 하고 걱정하셨지만 일주일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포만감도 좋고 혈당도 훨씬 덜 올라가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참 반가웠습니다. 다섯 번째 실천법은 음식을 선택할 때 당화 지수와 당부화 지수를 함께 고려하는 겁니다. 맛이 아니라 수치로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보다 어떻게 먹을까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섯 번째는 혈당보다 더 중요한 지표, 바로 혈관 건강을 늘 염두에 두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당 수치에만 집중하십니다. 오늘은 공복 혈당이 130이에요. 어제보다 조금 내려갔네요. 이런 수치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곤 하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혈관이 망가지는 속도입니다. 혈당은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한번 상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당보다 중요한 건 혈관이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되느냐입니다. 당뇨 합병증은 바로 이 혈관이 망가지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콩팥이 망가져 투석을 하는 것도, 발끝이 썩어 절단하는 것도 결국 혈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혈관을 보호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비타민 C라는 사실 아셨나요? 비타민 C는 혈관 벽을 단단하게 하고 활성산소로부터 지켜주는 막 역할을 합니다. 하루 3번, 식사할 때마다 한 알씩 드시는 것만으로도 그 막이 계속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신다면 매일 10분씩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혈관은 흐름이 생명입니다. 흘러야 산소도 가고 영양도 갑니다. 79세 한숙자 어르신은 혈당은 안정적인데 다리가 자꾸 저려서 오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못 찾고 신경약만 드렸죠. 그런데 알고 보니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지내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루 10분, 밤에만 움직여 보세요 하고 권해드렸더니 정말 2주 후에 손발 저림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실천법은 혈당보다 혈관을 중심에 두는 습관입니다. 혈당은 눈에 보이지만 혈관은 몸속 깊이 숨어서 조용히 망가집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안쪽입니다. 일곱 번째는 당뇨 환자라도 단맛을 아예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당뇨 진단을 받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단 건 다 끊었습니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맛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은 몰래 먹게 되거나 폭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단맛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좋은 단맛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제된 설탕 대신 꿀이나 과일에서 나오는 자연의 단맛으로 바꾸는 것이죠. 꿀은 특히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해주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꿀을 먹어도 된다고 하면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꿀은 적당량만 드신다면 당뇨에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1세 이화분 어르신은 당이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식사 외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저혈당 증상이 자주 나타나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꿀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후 어르신이 웃으며 그러셨어요. 그거 하나 먹었을 뿐인데 하루가 덜 힘들고 머리가 덜 멍해요. 맞습니다. 우리 몸은 당이 필요합니다. 단맛을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어떤 단맛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7번째 실천법은 정제당 대신 꿀이나 과일처럼 좋은 단맛을 적절히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이건 단지 혈당 조절뿐 아니라 마음의 여유까지 만들어주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8번째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보다 나에게 맞는 음식을 찾는 습관입니다. 요즘은 인터넷만 봐도 당뇨에 좋다는 음식, 나쁘다는 음식이 참 많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들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바나나가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좋은 간식이지만 어떤 분에겐 같은 양의 바나나가 혈당을 확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먹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77세 박선자 어르신은 오렌지를 좋아하셨는데 먹고 나면 꼭 졸리고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식사일지를 써보자고 말씀드렸지요. 언제,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간단히 메모하신 다음 그날 기분이나 몸 상태를 함께 적어보는 겁니다.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내시더니 어르신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바나나는 괜찮은데 오렌지 먹으면 꼭 졸려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이게 바로 나에게 맞는 음식을 찾는 습관입니다. 8번째 실천법은 누가 뭐래도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식사일지를 간단히 쓰는 것만으로도 내 몸에 맞는 음식, 피해야 할 음식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당뇨는 숫자가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되고 습관에서 관리되는 병입니다. 9번째는 조금씩 자주라는 원칙을 생활의 중심에 두는 습관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들께서 흔히 하시는 실수가 바로 굶다가 몰아먹는 식사입니다. 아침은 바빠서 거르고 점심에 배가 고파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고 그러면 오후엔 또 기운이 빠져서 단 걸 찾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하루에도 몇 번씩 급격하게 오르내리면서 몸이 점점 지치게 됩니다. 반대로 조금씩 자주 먹으면 혈당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몸도 훨씬 편안하게 움직입니다. 75세 장정숙 어르신은 이런 패턴 때문에 늘 피곤하고 저녁이면 다리가 저리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아침엔 꼭 삶은 달걀 하나나 바나나 반 개, 점심은 평소보다 조금 적게 드시고 오후 3시쯤엔 포도 몇 알이나 견과류 한 줌을 드셔보시라고요.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거 하나 바꿨는데 오후가 훨씬 덜 힘들어요. 간식이 오히려 약 같아요. 맞습니다. 간식은 조절된 영양이 들어가는 작은 약과도 같습니다. 9번째 실천법은 조금씩 자주 먹는 원칙을 실천하는 겁니다. 혈당은 갑자기 뛰는 걸 싫어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흘러가는 걸 좋아하지요. 그러기 위해선 하루 3끼를 나눠서 간식처럼 작게 여러 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뇨는 식사량보다 식사 간격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10번째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혈당을 안정시키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 후에는 TV를 보거나 바로 누워서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혈당이 가장 쉽게 쌓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활동한 몸은 저녁 이후 점점 에너지를 덜 쓰게 되는데 그때 먹은 음식이 그대로 혈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을 드신 후엔 아주 가볍게라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지 않더라도 손을 움직여 설거지를 하거나 천천히 방 안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80세 노순의 어르신은 저녁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있었는데 항상 새벽 3시쯤 목이 마르고 어지러워서 깨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죠. 어르신, 식사 후에 설거지 한 번만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거실을 천천히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한 달 후 어르신은 더 이상 새벽에 깨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별거 아닌데도 몸이 덜 불편해요. 잠도 더 잘 와요. 라고 말씀하셨죠. 10번째 실천법은 저녁 식사 후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당은 쓰지 않으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쌓인 당은 혈관을 상하게 하지요. 하루의 마지막을 움직임으로 마무리하면 그날의 당은 잘 흘러가고 몸도 훨씬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았다는 느낌, 바로 그 10분의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알려드린 실천법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을 고르세요. 단맛이 난다고 무조건 피하지 마시고 포도나 단감처럼 과당이 많은 과일은 오히려 당뇨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비타민C는 혈관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하루 3번 식사와 함께 꾸준히 드세요. 세 번째, 먹은 에너지를 흘려보내야 당뇨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10분간만 몸을 움직여 주세요. 네 번째, 당은 나누어 먹는 게 정답입니다. 아침, 점심, 오후 간식, 저녁까지 균형 있게 분산해서 드세요. 다섯 번째, 음식을 고를 때는 당화지수와 당부화지수를 함께 생각하세요. 단순한 단맛보다는 몸에 남는 영양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혈당보다 혈관을 먼저 생각하세요. 혈관이 건강해야 당뇨도 관리됩니다. 일곱 번째, 단맛을 무조건 끊지 마세요. 꿀이나 과일처럼 좋은 단맛을 소량 즐기면 스트레스도 줄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여덟 번째,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식사일지를 써보면 내 몸이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열 번째, 하루의 마무리는 꼭 움직임으로 끝내세요. 식사 후에 작은 움직임이 혈당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이 10가지를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해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하셔도 몸은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하루 5분, 그리고 일주일 루틴으로 쉽게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루 5분 루틴,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엔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따뜻한 물 한 잔에 꿀 반 숟가락을 타서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비타민 C 하나를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 포도 몇 알이나 바나나 반 개 같은 과일을 간단히 드시면 하루의 시작이 훨씬 부드럽게 열립니다. 낮에는 식사 전에 꼭 물을 먼저 한 컵 마시고 밥은 평소보다 2숟가락만 덜어 드세요. 식후엔 가능하면 가볍게 움직이시고 움직임이 어렵다면 손을 문지르거나 천천히 숨 쉬는 호흡 운동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포도나 견과류 한 줌, 작은 간식을 드시고 비타민C를 한 번 더 챙기세요. 저녁엔 가벼운 식사 후 무조건 10분 움직이세요. 거실을 천천히 오가도 좋고 설거지를 직접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비타민C 한 번 더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3번 비타민C, 하루 3번 움직임, 그리고 하루 3번의 작은 식사로 몸과 혈관은 매일 달라집니다. 일주일 루틴도 드릴게요. 월요일은 과일 바꾸는 날, 수박 대신 포도. 화요일은 비타민C 챙기는 날, 잊지 말고 하루 3번. 수요일은 식사일지 써보는 날,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목요일은 꿀 마시는 날, 아침을 달콤하게 시작하세요. 금요일은 저녁 걷는 날, 꼭 10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여 주세요. 토요일은 좋아하는 음식도 조금만, 일요일은 칭찬하는 날, 내가 이번 주 잘했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루 5분, 일주일에 7번, 어렵지 않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잘 반응해 줍니다. 당뇨도 결국은 생활입니다. 바꾸면 달라지고
실천하면 좋아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실천법들, 처음엔 많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엔 단 하나,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당뇨는 절대 겁먹을 병이 아닙니다. 무섭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내 삶에 맞는 방식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정답은 병원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찬장 안에, 그리고 하루 5분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10분만 걸어보세요. 아침에 비타민C 한 알만 드셔보세요. 과일을 하나 바꿔보세요. 그러면 내 몸은 그걸 기억하고 반응하고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74세 이금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큰 변화는 아니었어요. 그냥 식사 후에 움직였고 비타민만 챙겼어요. 그런데요, 몸이 가뿐하고 기운이 나니까 마음이 먼저 달라지더라고요. 당뇨 관리의 진짜 시작은 약이 아니라 이런 작은 실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몸과 삶을 바꾸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딱 일주일만 따라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날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노년지혜학교는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과 나누시면 또 하나의 건강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